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 기란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배달 대행사 하면은 배민 쿠팡을 떠오르실 겁니다. 정확하게는 배민 커넥트, 그리고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등을 떠오르실 건데요. 근데 배달업계 대다수의 배달 대행사는 이 배달 대행사는 아닙니다. 언론에서 배달 대행사들의 불법이 자행됐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배달업계의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배달업계의 배달 대행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증사업자, 여기서 말하는 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민과 쿠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배달대행사의 대다수인데요. 그런 사업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고제에 따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고제에 따른 사업자가 현재 배달 업계에서는 대다수이고요. 보통 언론에서 배달 대행사들이 불법을 행했을 때 그 사업자들은 이 신고제에 따른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한 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기관 차원에서도 관리 감독을 합니다. 이 신고제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달 대행사의 사업자를 낼 때 신고만 하면 사업자를 내기가 쉽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생겨나기도 쉽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경쟁하기도 쉽고, 또 한편으로 무자격한 사업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업계에서 일어나는 불법은 이런 신고제 사업자와 관련이 있고요. 이 사업자를 좀 분류를 하면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민의 하청인, 배민 플러스, 그리고 쿠팡의 하청인, 쿠팡 플러스, 그리고 일반 배달 대행사. 여기서 말하는 일반 배달 대행사는 보통 배달 노동자들이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반이라는 말이 이야기하듯이 일반적인 배달 대행사를 뜻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동네에서 간판을 보면 뭐뭐콜 이렇게 적혀져 있는 동네 배달 대행사들이 이런 일반 배달 대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민 플러스와 쿠팡 플러스는 마찬가지로 배민과 쿠팡의 하청인데, 그렇다면 원청은 배민과 쿠팡인 건데 이 하청에서 어떤 불법적인 사안들이 벌어져도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민과 쿠팡은 하청에서 문제가 벌어져도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없습니다. 주로 이런 신고제 사업자 안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의도용. 자, 아마 언론 기사 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명의를 도용해서 배달을 하다가 처벌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보면요. 운전면허가 없는
배달 노동자가 배달을 하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없는 배달 노동자, 만약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라면은 등록을 하실까요? 보통은 등록을 안 하실 겁니다. 근데 회사 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등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한 건을 타면은 회사 사장들에게 수수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자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 사기. 그 자동차 간 사고에 대해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배달 대행사 사장과 그 배달 노동자들이 서로 모의를 해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례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법 사채. 배달 대행사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업을 신고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그 언론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은 법정 이자를 초과해서 이자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 불법 사채를 적용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법 고용. 이주 노동자들이 배달업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법 고용은 세 가지 비자만 가능합니다. F2 거주, 그리고 F5 영주권, 그리고 F6 결혼 이민. 이 경우에만 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불법 고용을 하면서도 이주 노동자를 쓰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배달 대행사 사장한테는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거고요. 이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한국 출신 노동자들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일거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법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당연히 갖는 게 자연스럽겠죠. 또 다른 문제로는 앞선 명의도용이랑 똑같이 벌어지는 문제인데, 명의도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민들이랑 사고가 난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되겠죠. 이 네 번째 불법 고용 같은 경우도 불법 고용 이주노동자가 시민들과 사고가 나면은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불법적인 노무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사업주는 배달 노동자에게 출퇴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민플러스, 쿠팡플러스 일반 배달 대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노무 관리를 자행한 사례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배민플러스, 쿠팡플러스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배달 노동자에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콜이 들어왔을 때 콜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게 배달 노동자에게는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거절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거절률을 10%로 맞추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콜 거절률을 10%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불법적인 노무 관리의 경계선을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면요, 미정산 사태. 배민플러스와 쿠팡플러스 그리고 일반 배달 대행사도 어느 정도 배달 노동자에게 임금을 정산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로 노동이 진정을 하고 형사 처리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배달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법률 상담, 그리고 변호사 선임 등의 같은 비용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벌어질 경우에 배달 노동자는 매우 취약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사례를 나열했는데, 이 신고제 사업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제 사업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무자격 사업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달 대행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법 고용이나 명의도용 사례처럼 보험 적용을 못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배달 대행업 자체가 법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시민의 안전도 더 보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배달업계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다고 보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 대행사 등록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달대행사 등록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배달대행사 등록제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법 중에 생활물류법 있죠. 생활물류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이 2가지 법이 배달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록제는 이 2법을 준수하는 사업자를 등록해 주자는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배달대행사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에 이런 배달업계의 불법이 근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요? 현재 배달업계는 배민 플러스 쿠팡 플러스라는 배민 쿠팡의 하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벌어져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달업계 배달 노동자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달대행사 등록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사건 사고들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